네, 그러면 이제 라운드 테이블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의 한일 관계, 부산시의 역할을인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지금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단하시는 동안 연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의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님이자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 공동기획위원장님, 토론회는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이원범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님, 가스무라 마코토 일본 리츠메이칸 교수님, 그리고 장현정 호밀밭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가스무라 마코토 교수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간혹 끊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태만 관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래 심포지움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는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술도 마시면서 좀 질퍽하게 버리는 향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번 어제 9시 반부터 지금까지 쭉 벌써 7개째 세션이 지나가고 마지막 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히 힘든 그야말로 학문의 향년에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동안 다 피로를 푸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세션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 세션들의 주제나 내용들이 훨씬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봅니다만은 이 마지막 세션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사실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원래 기획 의도는 오늘 우리 주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관계,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해보자. 그중에 특히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여러 굴곡의 과정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산의 입장은 조금 중앙 정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이거나 혹은 교통이나 교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왔고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산과 일본이라는 이런 관계, 부산과 후쿠오카라든지 부산과 오사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산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세션이 바로 이 세션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 갈등, 모순, 여러 가지 질곡 이런 것들이 현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갈 길, 부산의 방향, 부산의 비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세션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2030 엑스포에 관한 소개와 의지를 말씀하시고 가신 박영린 시장님께서 부산시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
발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섭외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조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정치의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하시면서 고사하시는 바람에 사실상 주제 발제자 없이 우리끼리 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네 분의 패널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 분은 참석을 하셨지만 한 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일본에 계시는 그 가스무라 마코토 리츠메이칸 대학의 교수님은 조금 이따가 이제 줌으로 참석을 하실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영활 현재는 그 부산 상위 부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오랜 동안 부산 시정을 책임졌던 분으로서 부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상황에 제일 정통하신 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부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쭉 오래 해서 외교 문제나 일본 문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좌측편으로 장현정 도서출판 주식회사 호밀밭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최근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주제 발제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일 민간 외교에서 상징적인 하나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전에 그 도쿄 지하철에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자기는 목숨을 바친 이수현이라는 청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수현의 일생에 대해서 올해 20주기를 맞이해서 올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수연 1월의 햇살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장현정 대표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현정입니다. 그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20년 전에 그 지하철에서 이제 취객을 구하다가 숨진 그 이수연 군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추모를 받고 있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본과는 좀 이렇게 가까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고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이걸 취재하고 집필하면서 사실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과 일본과의 관계, 민간 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를 했던 분이 계셔서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동서대학의 장재국 총장님이신데 사실은 지금 그 학내에서 업무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굉장히 상처를 부상을 많이 입어서 지금 여기 병원에 계시는데 나오기도 그렇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보다 붕대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은 안 된다 해서 오늘 대참을 하셨습니다. 그 동서대 일본학과신가요? 종교학 일본학과시죠. 일본학과에 이원범 교수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는데 대독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실지는 좀 이따가 이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팜플렛이나 이 책자에 장재국 총장님으로 이렇게 안내가 다 나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 총장님 와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실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장 청장님과 같이 한일 관계를 쭉 해왔고 동서대가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큰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관한 얘기라면 제가 뜻을 알고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계셔서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시죠? 가스무라 마코토 교수님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 학자 중에서 한국을 이분만큼 잘 아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좀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한국말을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찍 특히 이제 한국 중에서도 부산하고 관계를 많이 오래도록 맺어 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의 교환 교수로 2번이나 다녀가시면서 두 개 년에 걸쳐서 한국 그중에서 특히 이제 부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보다 더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고 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원래 코로나 상황 아니면 당연히 부산에 오셨을 건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금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삼국 모두가 지금 코로나로 항공들이 굉장히 통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좀 이따 이제 좋은 발제 듣도록 하고요. 일단 우선 가스무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괜찮아요? 예.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가츠무라입니다.立命館대학 정책과학부라는 학부에서 지금 그 전지사 외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은 그 이수현 장학금에 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원범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지금立命館대학 코리아 연구센터라는 센터가 좀 2005년에 생겼는데 지금 센터장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정책과학부 안에서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이따 이제 좋은 토론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진행자님 1시간입니까? 1시간 10분입니까? 진행자님, 우리 세션이 3시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10분이 줄어든 상황이네요.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원래 이제 기조 발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조 발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각자가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역할을 나누어서 특히 이영활 부의장님께서는 조금 이제 한일 간에 특히 이제 부산 경제와 관련된 부산 상위 부의장님으로 계시니까 상공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원범 교수님께서는 뭐 준비하신 대로 뭐 말씀을 하시고 장인정 대표는 그 이수연 씨를 매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무라 선생님도 뭐 준비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선 자연스럽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7, 8분 정도, 한 10분 안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할 부의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이 도시이자 나라인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이게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 경제, 민간 교류 등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일본인을 만났는데 현재 일본 안에서 일본 국민들의 반한 혐한 감정이 자기들 생각에도 좀 위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일 관계가 옛날에 좀 좋았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회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반면에 어제 신문인가에 보니까 또 한국 상품이나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일본의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고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골프장에서 일본 차를 타고 들어오면 입장을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감정적 대응까지 발생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일 관계도 경색되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이래서 정부나 행정기관의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 교류 분야, 특히 경제나 산업통상 분야 교류까지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모두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반일 정서를 좀 어떻게 이용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게 되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부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방문이나 문화 교류와 같은 민간 교류는 물론이고 산업과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외교적으로는 안 좋아져도 이 경제 분야만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이 돼서 정냉 격렬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 분야까지 악화되는 정냉 격냉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과 일본은 여러 가지 관광, 서비스, 제조, 무역, 투자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일 무역 간에 엄청난 분쟁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런 무역 분쟁의 앞으로의 추세만을 염려해서도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 상의에서 그 당시에 지역 제조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는 상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의 국민과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일 문제를 부산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양국 정부가 정치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고, 이 또 외교에 있어서는 저는 전쟁이 아닌 이상 어느 일방적인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입장치를 줄여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최소한 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은 또 이러한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노력을 양국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바탕하에서 양국이 실리를 확보하고 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차원에서의 어떤 산업, 문화, 관광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교류 협력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일본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활발했고 산업적으로도 서로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가 진전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교류 협력이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산과 후쿠오카 지역의 광역 경제권, 좀 더 크게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과 규슈 지역의 어떤 강력 경제권 형성에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도시 간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지역별, 도시 권역 간의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도 부울경 지역과 규슈 지역이 함께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한일 양국 기업 간에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규슈 지역도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어떤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도 무역도 활발하고 또 서로의 어떤 소재 부품도 같이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기업 간의 어떤 다양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하면 이고 또 논쟁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오래전부터 서로 검토되어 오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런 문제도 과연 이것이 서로 양국에 도움이 되고 서로의 어떤 그 물류 관계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하고 규슈 지역이나 일본은 부산 수출입도 가장 활발하고 또 해외 투자도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을 부산시나 또 양국의 상공계 이런 쪽에서 긴밀하게 해서 또 이게 선도가 돼서 양국 간의 어떤 공동 발전이나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지역 상공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쨌든 일본 내 반한 혐한 감성이나 한국 내 반일 혐일 등등의 이런 정서적인 반응들이 사실은 한일 양국 공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위험 수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조금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뭔가 해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특히 부산과 후쿠오카 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 경제권 이런 등등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상의 어떤 유사성을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협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논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덕도나 대마도 가덕도를 연결하거나 뭐 부산으로 연결하거나 하는 소위 이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제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 정도로 발제를 해놓고요. 토론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원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형활 상금 부회장님이 한일 관계가 요즘에 정말 안 좋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최근의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악화 또 교류의 단절이 부산에서 가장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일본 관광객의 비중 또는 비즈니스맨의 방문의 비중이 많은 그런 부산은 이와 관련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생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것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배경에는
한일 양국민 사이에 너희가 없어도 크게 아쉬울 게 없다 하는 심리가 그 배경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가 부산에서만큼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부산에서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내의 반일 정서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아온 일본인에 대한 부산의 매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을 방문한 많은 일본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부산 사람들의 개방적인 그런 태도, 자세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은 이미 17세기부터 스시마 상인들이 거주하는 그 외관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개항지로서 1876년에 개항이 돼서 가장 빠르게 이방의 문물을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또 한국 전쟁 때는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대도시로 발전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새로운 친일파니 토착예군이 하는 이런 말들 횡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열린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산의 매력이 오히려 폄하되고 또 감추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은 한일 관계의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한일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부산과 후쿠오카의 민간 리더들 사이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라고 하는 공동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 도시 간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되면서 잘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산발 한일 교류의 시도는 양 도시 간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앙 정부 간의 관계 악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산에서 시작한 양국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부산과 후쿠오카 소재 대학 간에는 한일 대학 간 컨소시엄이 체결되었습니다. 양 지역의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공유한다든지 공동으로 여름 서머스쿨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양 도시를 오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소위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부산 후쿠오카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구상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또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의 지방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새로운 시도고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은 일본과의 긍정의 기억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부산과 일본의 조선통신사
영고지 지역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2017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의 조정은 에도 막부에 조선통신사를 12차례에 걸쳐서 파견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부산이 발굴한 이러한 긍정의 기억을 널리 홍보하고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토론 때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제 우선 토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그 일본과 관계를 통해서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일 관계 악화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사실 일손을 놓고 있는 그 기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관광은 1차적인 타겟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가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다라는 것, 여기 이제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정적이고 소위 이제 적대적인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기억보다는 긍정의 기억을 복원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통신사 예를 드셨는데요. 사실 조선통신사는 한일 가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주로 이제 우려의 어떤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온 통신사들에 대한 아주 뜨겁고 열렬한 환대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추동하는 그 기관이 사실 이제 부산문화재단이 계속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한일 교류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런 긍정의 기억 이면에 또 임진왜란이라는 그 부정적 측면에서 일본군이 제일 먼저 상륙했던 곳도 이제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시작됐던 그런 슬픈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젊은 층들의 어떤 그 교환 학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스무라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스무라 선생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해마다 리스메이칸 대학의 코리아 센터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부산을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부산을 보여주고 부산을 이야기하고 부산을 가르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무라 교수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속한 리스메칸 대학은 큰 대학이니까 좀 그 이원범 선생님 계시는 도서대학하고도 캠퍼스 아지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 프로그램으로서 그 좀 동아대학교하고도 그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에 섰는데 뭐 당연히 그 좋은 계기를 있고요. 그 좀 한국해양대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그 기쁜 그 교류를 해왔습니다. 제 발표문에 그 전반 부분은 뭐 저하고 부산의 개인적인 인용으로 쓴 것인데, 그리고 일본 군대에 대한 인식을 좀 간단히 마무리했는데, 그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 연속 국가였다라는 당연한 인식이 뭐좀 안타깝지만 일본 보통 사람의 공동 인식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좀 일본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236페이지에 제가 보는 그 경과를 썼는데, 그것도요, 그 일본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 완전 왜곡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나쁜 것은 한국적이다라는 막 어려운 상태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한일 관계 악화는 젊은 세대에는 아마 거의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한일 교류 프로그램은 그 지금도 응모자가 많고요. 그 참가자들의 만족감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세대가 그 제1 한일 세대 후속 세대죠. 그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한일 팬 그 후손 세대이고요. 뭐 K-POP나 그 가족 간의 이야기나 그 좀 한국 문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그 부산의 매력에 좀 오늘의 심포지엄 속에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것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부산의 매력을 어떻게 보정하고 다시 그 매력을 재발견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그 후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를 어떤 언어를 공부할까 좀 생각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한국어 공부의 매력과 한국의 매력을 설명한 PPT인데 막 아까도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 너무너무 후쿠오카하고 뭐 가까운 부산은 가까운 지역이다라는 부산의 매력을 이야기하면서 좀 제가 여기에 이러한 비교 도시 형성사라는 장르를 자신으로 만들었는데 좀 연두산 공원을 보면서 에도 시대 와간의 지독하고 공통성을 확인하고요. 그 흔적이 지금도 부산타워 위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와간이 좀 식민지 시대에는 신사가 되고 해방 후에는 한국 전쟁 후에 이순신의 동상이 나왔다나 뭔가 상위에는 좀 신기적인 느낌이 있다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생은 감천동 남학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고 막 답사하면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역사가 남아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좀 아미돈도 좀 비성마을이죠. 일본인 묘가 왜 건축 부재가 된다. 산산역을 발휘하고 실은 병합보다 전에 1907년에 이미 일본인 묘지가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얘는 많이 있거든요. 좀 이야기가 길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현장에서 보는 게 그 효과가 너무 커요. 네. 근데 부산에서 부산의 자가르치 시장도 그렇고 고노물 시장도 그렇지만 그런 그 역사의 흔적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게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은 학생 교류하고 합해서 하는 거죠. 부산 학생들은 너무너무 성격이 개방적이었고요. 뭐 서울에서 학생 교류 하려고 해도 서울 학생들은 뭐 학원에 가야겠다나 뭐 좀 시간이 없다나 그런 건 많지만 부산에서는 뭐 하면 뭐 밤늦게까지 많이 이야기하고 뭐 사이가 좋게 되고 그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역사도 공부하는 게 그런 것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문에서는 좀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썼는데 제가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어르신들도 부산에 와서 좀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역사는 좋아하죠. 네, 자손대나 올라가면 공간에도 좁고 그리고 공부하면 치매 방지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공간과 공부를 합해서 새로운 관광 기획을 만들어서 좀 모델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이야기 듣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이상으로 제 처음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한국말 못하시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자료가 전부 다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가츠무라 선생님 힘들게 하신 한국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츠무라 교수님은 굉장히 실천적으로 지금 부산을 탐사를 하면서 부산과 일본과의 어떤 교류 협력 관계를 만들려는 이런 실천 활동들을 10수년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솔루션을 찾는 방법 이런 거 아닌가 싶고 좀 전에 발제 중에 제공해 주신 자료들 사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미동 비석마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다 가보셨네요. 저 뒤쪽은 가보셨네요. 그리고 부산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실제로 발로 공부를 하시니까 아까 말씀처럼 공간 플러스 공부 이게 살아있는 공부다 이런 것을 신념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효과나 깊이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류 활동에 대한 어떤 실천적 활동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자 4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장현정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26일이 딱 이수연 군의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이죠. 2019년 1월에 수연이 어머니 모시고 도쿄의 시노쿠보역에 갔었는데 정말 수많은 일본 취재진과 19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고 했었는데 또 아주 멀리서 많은 시민들이 또 찾아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면서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수연 군이 당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27살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살아 있으면 지금 저처럼 이제 47이 돼 있겠죠.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은 뭐 당시에 90년대 학번이죠. 뭐 X세대 막 이런 말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념이나 당위에 대해서 약간 좀 지쳐 있고 피로도를 느끼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평화, 공존, 뭐 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윗세대보다는 약간 덜 치열했던 것도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되게 히트 쳤잖아요. 거기 보면 깐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깐부라는 단어가 제가 뭐 사회학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뭔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느껴져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설은 아닌데 영어 콤보 혹은 콤비네이션 여기에서 나온 말일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깐부인가? 이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게임에 이기기 위한 되게 실용적인 접근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나 통일이라는 것도 이념이나 당위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인구가 몇 천만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공존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순진하고 낭만한 접근으로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수연 군의 책을 쓰다가 뭘 알게 됐냐면 이수연 군은 원래 영어도 되게 잘했고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준비를 했었던 학생인데 한일 관계의 그 과거사가 너무나 어둡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더라도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세대의 누군가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었고 그 일본 유학 중에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가 그런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오늘 뭐 긴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까 조선통신사 긍정적인 기억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역사라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함이나 역사적 과오를 제대로 못 바로잡았을 때 미래에도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어떤 공존이라든지 또 지금 오늘의 주제인 평화나 통일 같은 것들도 기존의 방식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존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가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다른 방식의 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또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사실 국가 간의 외교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냉정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가 간 관계가 훨씬 더 입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나 입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역시나 민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른바 이수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들여다보는 모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혐한, 뭐 반한 일본에서 근데 그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성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다양한 어떤 이슈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구분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그야말로 20년 전에 보여준 그 당사자가 바로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선통신사도 되게 중요한 어떤 역사지만 바로 가까이에서 일어난 이 한일 양국의 어떤 긍정적 기억, 긍정적인 역사로서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다시 이 용어도 약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해방 이후에는 반민족 행위자라는 말을 썼었죠.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들어오든 중국이 들어오든 미국이 들어오든 민족을 팔아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그런 일들을 했을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그 현대 사회의 외교는 때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을 하지 않으면 고립돼서 못 살아남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나라의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일파, 친일파 필요할 것이고 또 중국, 미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라고 아랍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미래를 그릴 때 이제는 가르마를 좀 잘 타서 구분도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실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오늘 제가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이수연을 기리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사단법인 부산 한일문화교류협회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20주기를 맞이하면서 책을 이제 이 책도 한국에서 최초거든요. 사실은 저는 출판을 하면서도 이게 한 권도 그동안 책이 없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작도 했지만 직접 제가 이제 집필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책 발간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대학생들 청년 교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이수연 정신이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국가 간의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 주역들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분의 그 발제 토론을 들었는데 그 조금 그렇네요. 점점 이제 그 경제 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일 간 특히 이제 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리츠메이컨 대학의 그 부산 방문 학습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유학 중 그 불의의 사고, 그 소위 이제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했던 이수연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뭐 일본과 한국, 부산이 함께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좀 더 이제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오늘 가스무라 선생님, 교수님의 그 좀 실천적인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이걸 통해서 부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부산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그 상호 이해의 폭증진을 통한 교류 협력 증대,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시면서 못하신 말씀들을 조금 더 보충하시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들을 다 듣고 나니까 또 이영월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제계를 대표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부산과 일본에 있는 도시들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모노세키 시와 오래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후쿠오카, 오사카, 또 다른 여타 도시하고도 뭐 경제 협력 도시라든지 우위 협력 도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해왔고, 또 후쿠오카 시와는 공무원도 상호 파견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뭐 교류를 해왔어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돼 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강력 경제권을 위한 이 논의만 해도 제가 부산시에 경제산업실장이나 경제부시장 할 때 일본에 있는 그 후쿠오카라든지 규슈 쪽에 있는 실제 기관하고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 앞으로 해볼 과제도 선정을 하고, 또 이 양국 그 산업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많은 논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 부산에 있는 유력 인사들과 일본 지역에 있는 인사들 간에 교류도 해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뭐 코로나가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 도시 간, 양 지역 간에 끊겨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좀 큰 틀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또 양국 경제 간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져도 경제 문제는 큰 역할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뭐 수출 규제 이 문제는 양국의 경제 문제까지도 앞으로 외교가 안 좋아지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경제도 과거와는 달리 대등한 분야까지 올라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서로 정복되면 양국 모두 피해를 보는 어떤 자해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요소수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국과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과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의 또 저희들이 또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된다면 군사 무기 이상의 어떤 역할을 발생하고 양국 간의 어떤 고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 경제 분야라든지 민간 교류 분야 이런 분야는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원만하게 늘 일상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양국과 양국에 있는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원범 교수님. 예, 오늘 그 네 분의 발제 속에서도 나오고 또 아까 우리 가츠무라 교수님의 그런 그 실천적 노력을 알 수 있게 돼서 아주 그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가츠무라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교수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부산의 그 아미동 비성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일본의 공동묘지가 있고 한국 전쟁에 피난민들이 밀려서 결국 죽기 살기로 그 생활에 그런 그 이 말하자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오두막을 일본인 공동묘지에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또 그 유가족들 공동묘지에 그런 그 유가족들 일본인 공동묘지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 가츠무라 교수님 아까 그 비석 중에 1907년에 비석이 있다. 1910년에 한일 합방 되기 이전에 이미 부산에 침략적인 그런 이 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오히려 한국 쪽 편을 드는 그런 설명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이런 말들 듣고 역시 가츠무라 교수님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긍정의 기억이라는 얘기가 아까 우리 장현정 대표님께서도 이수연 정신으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흠을 찾기보다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먼저 떠올리는 오히려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상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가츠무라 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벌써 했는데 좀 그 중고 사진입니다. 중고 사진. 뭐 좀 그 부산 학생하고 한국関西 지역의 학생은 만나면 뭐 너무 빨리 사이가 좋게 됩니다. 그 식사한 후의 사진이고요. 그 헤어질 때 미오크리 ですね. 나한테 미오크리 한국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 부산역까지 일부러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주셨어요. 네, 그 좀 아까도 좀 이야기했는데 그 부산 사람의 매력이죠. 그런 거 좀 학생들은 바쁠 때도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 막상 그 부산에 오면 뭐 열심히 환영하시고요. 그 정말 뭐 이제까지 10년 동안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게 그 책임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식은 막
돈수대도 그렇지만 그냥 방문가 아니고요. 해양대 학생들을 일본에 초대하고 서로 호스트 게스트 양쪽하면서 교류하는 게, 그리고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이니까 끝난 후에도 계속 좀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뭐 30살쯤 된 학생들도 있어요. 졸업생들. 너무 그리운 추억으로.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전혀 가질 수 없죠.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교류를 좀 확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좀 인대하면 저는 어르신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를 여행나 계획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모델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같은 마음이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여행의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좀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일이라는 말도 너무 마지크와도 맞을 같은 것인데 그것도 항일 일본 제국주의 항공한 한전하겠다, 그런 항일도 반일은 완전 다르죠.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정 대표 시간 짧게. 저는 부산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실 역사도 오래됐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만 할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일본인들 마음에 2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특별한 지원이 없이 자발적으로 다들 이렇게 마음을 보태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기억, 또 가치, 이런 것의 불씨를 좀 살리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이 조금 사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에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3시가 조금 지났는데 일단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 전체로 본다면 훨씬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7,000년 전 이 동삼동 해양대학 앞에 있는 동삼동 폐총에서 발견된 흑요석이라는 돌입니다. 돌.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한반도에 없는 돌인데 어디에 있느냐? 그게 후쿠오카 지방에 있는 돌이거든요. 그러면 7,000년 전 조개무지에서 발견된 이 흑요석은 그냥 떨어졌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미 이 현해탄을 오고 가는 교류가 있었고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때로는 전쟁의 형태로 때로는 친선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지금까지 지속해 왔는데 특히 최근세사에 있어서 한일 간의 아주 깊은 이런 한 맺힌 기억들 이런 것들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해양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었고 잠시 휴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이 해양대학 하고 가츠무라 교수님하고는 오랜 전부터 교류를 해왔었고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학생들도 아마 저희 과 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의 모델로서 주변의 다른 대학이나 혹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 확산돼 가지고 실천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생들이 부산을 오고 부산 학생들이 일본을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인데 왜 한일 간에는 그런 순망치안이라는 이런 그 가치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못할까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통찰하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감과 혹은 긍정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일 특히 이제 부산과 일본 지역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인 부산은 배라는 탈 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빈번한 한일 간의 소통과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어떤 부산의 특징을 살려서 좀 더 빈번한 한일 교류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로 이제 공감대를 늘려가면서 오해나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우리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부산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지방 정부의 도시간 외교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몰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그런 것에서부터 특히 민간, 학생, 기업 교류를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기틀을 놓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나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가 워낙 막혀 있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지막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태만 관장님과 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